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사회생활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투와 처방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장 생활을 잘할까요? 또는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좀 더 원만하게 잘할 수 있을까요?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죠. 메일을 통해서도 받고, 그리고 이제 강의 갔을 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우리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고요. 어떻게 해야 원만하게 혹은 뛰어나게 사회생활을 잘해볼까? 이게 사실 과제잖아요, 우리들한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회생활을 더 잘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것들, 그 중에서 조심해야 될 말투와 그 처방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조심해야 될 말투 첫 번째 뭘까요? 내 자랑이에요, 내 자랑. 이 내 자랑을 하는 어떤 습관을 고치려면 거기에 대한 대처법, 처방전은 뭘까요, 여러분? 신비주의 전략을 추천합니다. 후배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주변이 없다고 말하는 후배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남들한테 호감을 주는 말을 할까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말주변이 없다는 건 그리 문제가 안 돼요. 그 대화의 주제를 과연 센스 있게 선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바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대화의 화제를 선정할 줄 모르면 원활한 사회생활을 막는 그게 주범이 됩니다. 본인만 모르는 거고요. 이렇게 말하면 비호감이다. 이렇게 제가 후배한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해 주기는 힘들지만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그냥 말수를 줄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바로 신비주의 전략입니다. 그 친구의 고민은 뭔가 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말주변이 없는 게 아니라 항상 화제가 자기가 되는 게 문제였어요. 자기 자랑, 습관. 의외로 많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이번 여름에 여름 휴가를 삿포로로 이제 가보려고 해. 한 번도 안 가봐서 이렇게 동료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 후배 같은 그런 이제 타입.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 얘기를 많이 하는 타입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삿포로 좋지. 나 거기 한 2번 가봤는데 거기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또 어디 가면 뭐가 좋고 호텔은 여기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이제 폭주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말한 사람은 굉장히 이제 그 사람이랑 대화하기가 그다지 재밌지 않아지는 거예요, 상대랑. 그러면 거기다 이제 또 쐐기를 박는 건 뭐예요? 난 이번에 호주 가려고, 이제 한참 삿포로 많이 갔다 왔다는 자랑하고 나서 나 이번에 호주 가려고 일본이나 동남아 너무 자주 갔어. 이래버리면 상대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비호감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 이제 처음으로 집을 산 거예요, 동료가. 그래서 집들이 대신 이제 밥 사겠다. 이렇게 동료 밥을 얻어 먹으면서 축하도 대충 해주고, 그 동료가 산 그 감동적인 첫 집보다, 첫 아파트보다 훨씬 더 큰 평수, 더 좋은 동네인 자기 집 아파트값 오른 얘기, 옵션이 좋다는 얘기, 이런 얘기하는 사람 어떻게 남의 호감을 사겠어요. 그래서 핵심 뭐예요? 남을 칭찬하고 내 자랑은 안 한다예요. 남 뒷담화도 안 한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것 중에 나는 지금 내 자랑을 너무 많이 하는 어떤 그런 말투인가?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말투인가? 그런데 그걸 줄일 자신이 없다. 그러면 신비주의 전략을 쓰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적당히 침묵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자랑이 당연히 줄겠죠. 험담도 줄겠죠. 내가 말을 원래대로 계속 하게 되면 그 말의 화제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아예 그냥 떠벌려서 미천이 드러나는 것보다 일단 말을 줄여서 이제 신비주의 전략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루머를 생산하는 말투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말투,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투는 루머를 생산하는 말투인데, 그런 어떤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다더라, 쟤는 저렇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처방전은 무신경한 사람이 돼도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셔야 돼요. 루머는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은, 이건 이제 비유로 말하자면, 이제 직장 생활에 이걸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요새 독감이 한참 유행인데, 독감에 안 걸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손 잘 씻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면은 멀쩡하잖아요. 그런데 손도 잘 안 씻고 마스크 한 번도 안 하고 다니고 이러면 독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루머를 생산하는 말투를 많이 해서 거의 독감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비호감을 산다. 이렇게 되면 그냥
나는 좀 무신경한, 남들에게 좀 무신경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대책입니다. 예전에 이제 직원 중에 제가 이제 막 그렇게 얘기한 직원도 있어요. 막 너는 그 입만 다물면 참 성공할 텐데 어떻게 안 되겠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못 참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남의 일이 너무 다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 선후배 간에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어떤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구경거리를 이제 놓치지 않는 거죠. 김 대리가 김 과장을 드디어 들이받았대. 못 참고 이렇게 시작한 루머는 뭐 나중에 막 그 전개 상황을 계속 중계를 해주는 거죠. 이제 같이 밥도 먹으러 다니지 않는데 뭐 김 과장은 김 대리를 왕따 시키고 괴롭히는데 그러면 그걸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 김 대리가 뭔가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계속 소문을 만들어서 이제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걸 이게 직장 생활에 활력소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직장 생활에 절대적으로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그 습관이 있다면 남들 얘기에 좀 무신경해지자. 나는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자. 이렇게 자기를 자꾸 습관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누구 부부 사이가 안 좋다더라, 돈 문제 때문에 꽤나 힘들다더라, 막 이래 가면서 이런 얘기 막 좋아하는 사람 있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러면 막 거기다 대고서 그래서 어떻게 됐대? 막 이렇게 물으면 자기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서 그런 줄 알고 또 거기를 왜곡시키고 과장해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귀를 기울인다고. 그렇지 않아요. 소문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회생활에 내가 걸릴 덫을 내가 만들고 내가 빠질 함정을 내가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만 그걸 모르는 거죠. 최소한 내 입에서 나가는 소리로 소문을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생활 성공하기 위한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자, 무신경해지세요. 대처방안 세 번째, 반란의 말투예요. 반란의 말투. 대처법 뭐예요, 여러분? 윗사람을 이기려고 들지 마세요. 대표적으로 어떤 걸까요? 이제 직장 상사가 이제 어떤 좀 잘못된 이야기를 하거나 잘못된 의견을 냈을 때 그거를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내가 이기고야 말겠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해서 뭐하게 그렇게 해서 뭐가 좋은 점이 있는 건데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이겨서 뭐하게.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요. 윗사람이 막 잘못했는데도 네 이렇게 예스맨이 되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아무 유익함도 없이 승부욕을 벌이는 말을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이제 김 과장이에요. 이제 보고서를 이란 이안을 준비해 갔어요. 그런데 나는 여기 전문가인데 전문가도 아닌 새로운 팀장이 자기의 권위를 좀 이제 드러내야 되니까 1, 2안 이거는 마음에 안 들고 팀원들을 막 지배해 보겠다는 그런 지배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안 마음에 안 들고 이거 3안 이제 이거 말고 또 다른 새로운 안을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김 과장한테. 그럴 때 김 과장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막 어이없는 표정 지으면서 모르셔서 하는 말씀인데요. 이러면서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내놔서 팀장을 막 열받게 하고 망신 주는 게 그게 과연 잘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1안, 2안 다 안 되고 이제 3안 이런 걸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1안, 2안이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시고 3안을 지시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아주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또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나의 어떤 태도나 어떤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중요해요. 팀장님 1, 2안 중에서 이런 부분이 걱정되시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3안으로 팀장님 말씀대로 3안으로 기획해 보겠는데 1안을 지금 말씀드린 1안을 팀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보완을 하면 이게 결국에 이제 3안에 가장 근접한 그런 안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 3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리스크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 의견에 따르면서 더 보완해 보겠다는 의미로 나는 어필한 거고 그렇게 알아들은 팀장은 어쨌든 자기 안을 지금
전문가인 김 과장이 수용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의 체면도 세워주고 관계도 깨지 않으면서 결국 일환인데 팀장 좋으라고 좀 더 다른 식으로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들이미는 거죠. 회사에서 직장 상사랑 이제 무난하게 잘 지내면서 자기의 일을 잘해 나가려면요, 이런 섬세한 노력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직장 상사가 진짜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와서 막 이제 우겨대면, 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게임이 시작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막 꼬셔서 내 뜻을 관철시킬까, 아주 스릴 넘치는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즐겨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습관이 스트레스 지수를 그렇게 이제 높이지 않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어떤 이제 지혜로운 처신이 될 수 있습니다. 유쌤의 직장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